자,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2.50%. 이 숫자가 대체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왜 금리를 바꾸지 않은 건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죠. 2.50%. 2025년 8월 28일에 발표된 이 결정 하나가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 방향키를 꽉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멈춰라. 동결을 선택한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 이 결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중앙은행이 처한 딜레마부터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 마치 세 개의 공을 동시에 돌리는 저글러 같은 건데요. 경제 성장, 물가 안정, 그리고 금융 안정. 이 세 가지를 다 놓치면 안 되거든요. 정말 어려운 과제죠. 이번 동결은 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깨지 않으려는 아주 신중한 한 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단서부터 찾아볼까요? 바로 세계 경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지 그 큰 그림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계의 경제는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혼조세라고 하죠. 미국이랑 중국, 이 두 거대 경제는 성장세가 좀 꺾이고 있고요. 유럽이나 일본도 영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무역 분쟁, 이게 계속해서 세계 경제의 발목을 제대로 잡고 있는 거죠.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될지, 또 미국 연준 같은 곳에서 통화 정책을 어떻게 바꿀지, 이런 불일 확실성이 정말 안개처럼 자욱한 상황이에요. 이런 데서 우리가 섣불리 금리를 딱 움직였다? 와, 그거야말로 작은 돌멩이 하나 던졌다가 거대한 파도를 맞는 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우리 안으로, 국내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바깥 상황이 이 정도인데 그럼 우리나라 경제는 괜찮을까요? 글쎄요. 여기도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물론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희망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살짝 올렸거든요. 0.8%에서 0.9%로요. 그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 반도체 수출이 생각보다 훨씬 잘 버텨준 덕분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한국은행의 진짜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 엇갈리는 신호들 때문이에요. 보세요. 소비나 수출 같은 엔진은 이제 막 예열을 끝내고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건설 투자나 설비 투자 쪽은 여전히 냉골입니다. 한쪽은 뜨거워지려 하고 다른 한쪽은 차갑게 식어 있고 정말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는 아주 애매한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아까 그 저글러 일하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경제 성장이라는 공은 대충 살펴갔고 이제 손에 남은 마지막 두 개의 공을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바로 물가 그리고 금융 안정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돈의 가치, 그러니까 물가 말이죠. 이건 정말 다행스럽게도 안정적이에요. 목표치가 2%인데 그 근처에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일단 한숨 돌릴 수 있는 부분이죠. 물가 잡겠다고 굳이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드는 겁니다. 사실 이번 동결이 갑자기 짠! 하고 나온 결정은 아니에요. 이 흐름을 보시면 명확해집니다. 2022년부터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그걸 잡으려고 계속 금리를 올려왔잖아요. 그러다가 2024년부터는 일단 멈춰서 숨을 고르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이른바 관망 모드로 들어간 겁니다. 이번 결정도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금융 안정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가계부채는 어떨까요? 이건 정말 다행입니다. 정부 대책이 효과를 보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확 줄었어요. 일단 가장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다 해결됐네 하고 안심하긴 이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수도권 집값은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가 꽤 높고요.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환율 같은 잠재적인 시한폭탄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 국내외 경제 상황, 물가, 금융 안정까지의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한국은행의 전략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보고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앞으로 경제 성장세가 어떤지, 물가는 계속 안정적인지, 또 가계부채나 환율 같은 금융 리스크는 없는지,
이 모든 데이터를 정말 꼼꼼히 따져본 후에야 다음 카드를 꺼내 들겠다는 거죠. 섣불리 움직이지 않겠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동결이 내 대출 이자랑 내 예금 금리에는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바로 이 현실적인 질문이죠. 네, 한국은행은 일단 멈춤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음 수를 두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는 것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언제든 다음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은행의 다음 행보를 정말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겁니다.